179만 장이 나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처음 보는 그래프야.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오늘은 색다르게 이렇게 사인 CD 2장을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 사인 CD의 주인공인 트레저 스페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게도 이 최신 앨범이 아주 잘 됐죠? 이 앨범의 사인 CD 구하기 참 어려울 텐데 저희 협회로 이런 좋은 소중한 사인 CD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콘텐츠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레저, YG의 정말 보석 같은 존재죠. 또 이들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 있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 데뷔는 언제입니까? 2020년 8월 7일입니다. 소속사는 YG 엔터테인먼트고 팬덤은 트레저 메이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미 멤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멤버들이 탈퇴를 했었죠. 트레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콘텐츠를 같이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왜 이들이 안 뜨는 거냐 도대체. 이런 완벽한 페이스와 이런 완벽한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완벽한 노래를 갖고 있는데 왜 안 뜨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석 같은 존재고 그 일본인 멤버들 봤을 때 진짜 잘생기고 외모도 그렇고 뭐 춤도 그렇고 뭐 노래도 너무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는 2020년부터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왔는데 그거 대비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분석하고 향후 트레저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심스럽게 또 예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냈던 앨범들을 하나하나씩 우리 곱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7일 트레저 퍼스트 스텝 챕터 1 해가지고 트레저 이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2020년 9월 18일 날 퍼스트 스텝 챕터 2 앨범이 발매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 6일 날 챕터 3 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컨셉이었던 거죠. 1, 2, 3 이런 앨범들을 짧은 기간 내에 계속 노출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1년 1월 11일경에 트레저 이펙트라는 앨범을 냈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2022년 2월 15일에 세컨드 스텝 챕터 1 그리고 2022년 10월에 챕터 2 그 다음에 2023년 7월에 이번에 나왔던 리부트의 앨범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퍼스트 스텝,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이죠. 거기 리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인 CD가 바로 이 리부트의 앨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앨범에서 이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성장을 거뒀고 성장의 모멘텀은 뭐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해야 할 게 6주간 앨범 판매량, 피지컬 앨범 판매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남자 아이돌의 특성은 뭡니까? 대부분은 피지컬 앨범의 판매량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음원은 어때요? 음원 성적은 그닥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음원 차트에서 아주 강세를 보였던 아이돌을 배출했던 그 기획사에서 나왔던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음원 성적 에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이름을 걸고 나온 아이돌 중에 음원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앨범 판매량도 솔직히 조금 이제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2020년이니까 벌써 이렇게 활동을 한 지가 횟수를 해가지고 뭐 3년, 4년째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앨범 판매량이 갑작스럽게 급등한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가 신인 가수가 솔직히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 앨범 판매량 아시겠지만 이제 그 퍼스트 스텝 챕터 1, 2, 3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앨범 판매량이 약간 20만 장 남짓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거의 비슷비슷 대동소이했다. 이 당시에 사실은 피지컬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20만 남짓 YG 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론칭한 남자 아이돌 치고는 판매량이 어떻다? 좀 다소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퍼스트 스텝 트레저 이펙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스텝을 2개 발매를 하는 거죠. 2월달 10월달에 이렇게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예의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퍼스트 스텝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앨범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키트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30만 장 육박하게 팔았습니다. 이때. 그러나 이제 뭐 비슷비슷한 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어디냐? 자, 요 앨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 더 세컨드 스텝의 챕터 1에 들어가 있는 이 앨범의 수록곡들부터 뭔가 트레저의 잠재력이 폭발할 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 앨범에 수록된 노래 두 개, 뭡니까? 직진 그리고 다라리. 이 두 곡이 트레저의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계기를 했던 그런 곡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30만 장을 채 못 팔았던 요 전작의 앨범에 비해서 2022년 2월 15일 날 나왔던 세컨드 스텝의 챕터 1 이 앨범은 총 몇 장을 팔았습니까? 75만여 장을 팔았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만, 30만 장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게 75만 원으로 확 뛰어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앨범이 이만큼 팔렸다라는 건 그만큼 팬덤이 올라갔다라는 의미고 거기 안에 직진이나 다라리 같은 노래가 밈이나 짤로 막 돌면서 이제 팬들이 계속 결집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앨범 판매량에 영향을 이제 좀 미친다고 보는 거고 아무래도 곡들이 디지털 음원에서 어필이 어느 정도 돼야지 팬덤도 좀 따라 붙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의 계기가 언제? 작년 2월 달에 나왔던 세컨드 스텝 챕터 1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때 75만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도 우리 남성 아이돌 성적 발표할 때 이제 트레저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세컨드 스텝의 챕터 2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도약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오히려 앨범 판매량은 이제 하락하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이제 뭐 1년 2년 차 막 엄청 열심히 막 했는데 성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3년 차 됐을 때 이제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 앨범이 굉장히 판매량이 폭증했는데 그 다음 앨범이 한 요만큼 잘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오히려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팬들도 그렇고 가수들, 기획사들이 많이 다운이 됐었겠지.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이 다음 앨범 7월 28일에 나왔던 리부트 이 앨범이 어떻게 됐습니까? 7월 달에 발매되고 지금 현 촬영 시점이 8월이니까 저희가 이제 6주는 못하고 지금까지 했던 3주까지 했는데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179만 장이 나갔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75만 찍었다가 지금 뭐냐면 60만 장도 채 못 파는 정도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그 다음 요번에 나왔던 앨범이 179가 됐습니다. 아마 YG 엔터테인먼트 담당자들은 난리가 났었을 거야. 아마 와 이렇게 팔린다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과거에 인플레이션, 어떤 피지컬 앨범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라 한참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도 트레저가 아쉬운 퍼포먼스를 그리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나왔던 앨범이 폭증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트레저의 진가들을 팬덤들이 인식하고 팬들이 점점 더 모이는 현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피지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 거죠. 이렇게 앨범 판매량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래프 비슷하게 디지털 음원 성적도 나타냈는지 국내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을 나눠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일간 유니크 리스너입니다.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1일 청취자 수를 우리가 유니크 리스너라고 본다면 그 수의 총합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본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노래가 어디예요? 여기 다라리 갈색으로 표현됐고 그다음에 직진 아까 얘기했던 이 두 앨범이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트레저를 이렇게 끄집어냈다. 저기 이제 밑에 지하에 있었던 트레저를 바로 이렇게 끄집어냈다. 이런 노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라리의 그래프 상당히 이례적인 그래프의 현상이라고 보십니다. 대부분의 남자 아이돌 뭐 BTS까지 포함한 모든 남성 아이돌의 디지털 패턴은 어때? 디지털 판매 패턴은 처음 발매하는 날, 둘째 날 초기에 빡 찍고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주행이 남자 아이돌 노래에서 나오기가 거의 힘들다. 뭐 여성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몇몇 그 사례가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라리란 노래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갈색으로 굉장히 반응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가 한 이제 2주가 지나면서 조금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16일께 급등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이때 뭐 밈이나 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마 소셜에서 아마 스파크가 쳤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급등해도 너무 급등한 거야. 그리고 계속 어떻게 돼요? 이게 보면 30일 동안 계속 이런 쭉 올라가다가 잠깐 갔다가 쭉 이런 계단형 상승 그래프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처음 보는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봐. 근데 다라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쭉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주행성 같은 느낌인 거지. 올라갔다가 좀 한 며칠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다라리가 가장 피크점을 찍은 거예요.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거의 발매하고 30일이 지나서 피크를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진이라는 노래도 한번 보면 직진이라는 노래는 오히려 다라리보다 위에서 이렇게 흐름을 계속 흘러가다가 이것도 대충 이제 비슷한 포인트에서 이제 급등합니다. 약간 이제 급등하는 포인트가 뒤 늦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다라리만큼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앨범을 계기로 해서 뭔가 트레저의 판매량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트레저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앨범이 바로 이 앨범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노래가 이제 헬로우란 노래예요. 헬로우.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다라리부터 직진 여기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역주행 비슷하게 올라갔던 거잖아. 근데 아쉬운 게 여기서 더 스파크가 좀 올라가서 한 20만 달러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다. 근데 이것도 상당하게 뭔가의 팬들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헬로우 이렇게 보시면 전작에서 아주 반응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이 헬로우란 노래에 대한 기대가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거의 3만 가까운 곳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계단년 우상향인 아주 특이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앨범부터는 어떻게 돼? 보통 아이돌이 그리는 처음에 전반부에서 강력하게 뭔가 트래픽이 나오고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가는 그래프를 그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 그러니까 뭔가 팬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 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대중이 따라올 수 있는 뭔가가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안 된 걸로 보여. 그 이유는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들이 흘러가지만 좌우지가 뭐야? 이제 트레저가 예전에 여기 막 지금 만 밑에 있어서 고전하던 그런 트레저가 아니라 음원으로 내면 남자 아이돌에서는 네임드가 있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장선의 그래프는 대부분 처음에 발매하고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렸다가 도약을 했던 앨범 이후에는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지만 여기 있었던 그런 그래프들을 이만큼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나왔던 앨범은 앞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국내에 한해서는 이렇지만 국내 팬덤들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내 30일간 유니클 리스너 분석을 좀 저희가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음원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30일간 글로벌 스트리밍, 전 세계에 있는 스트리밍 로고를 다 합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 유니클 리스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라리가 역주행 비슷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고 그 밑을 직진이 이렇게 갔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곡만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스트리밍 안에서는 왜냐면 직진이 타이틀곡이었기 때문에 직진의 이 노래가 피크를 찍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라리 회색이죠? 굉장히 낮은 수준에 시작돼서 올라가는 상향폭도 국내와 다르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갔던 거고 다라리는 초반에 팍 찍고 나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남자 아이돌 글로벌 스트리밍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라리가 그렇게 이슈가 된 건 아니고 국내에서 좀 이슈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저희 국내 음원 차트 동향과 글로벌 스트리밍 동향이 어때?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 좀 약간 편차가 있을 뿐이지 그 흐름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트레저는 조금 약간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다음에 나왔던 작년 이제 후반기에 나왔던 헬로우라는 노래가 이제 이런 형식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앞에 유니클 리스너 뭐 보나보나 얘기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보나보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아쉽게도 전작에 비해서 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 피지컬 앨범 성적도 좋고 음원 성적도 좋으면 좋지. 근데 이제 남자 아이돌일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먼저 팬덤용 아이돌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즉 피지컬 앨범들을 많이 판매하고 나서 거기서 폭증된 팬덤으로 노래가 좋으면 이제 일반 대중까지 붙어서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가는 그런 빌드업이 거의 가장 일반적인 빌드업으로 봤을 때 트레저는 뭐냐면 음원 성적을 감안하더라도 피지컬 앨범 판매량이 아주 폭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네임드 있는 남자 아이돌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앨범 판매는 물론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량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트레저가
그래도 175만 장, 6만 장, 그리고 200만 장을 바라볼 정도로 판매량이 높았다면 이제는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뭐 4세대 남성 아이돌 그룹 중에서 많이 이제 그 앨범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가수와 더불어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남성 아이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 남자 아이돌 성적 발표를 했었죠. 그 그래프 안에서 이 트레저가 어디에 포지셔닝이 되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보시죠. 이게 이제 1학기 남자 아이돌 성적 발표의 이제 분포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완성형 아이돌이 몇 팀이 있고, 대부분은 이 분발형 아이돌 영역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팬덤형 아이돌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앨범을 많이 파는 이형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이제 이게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음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중형 음원, 이제 대중형 아이돌로 해서 음원에 처음부터 각광받는 아이돌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을 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간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흐름 안에서 트레저의 이번 성적은 어떤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막 엄청 이렇게 있다가 트레저 어떻게 돼? 여기로 점프한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가수들 위에 있으니까 지금 뭐 팬덤에서 여기 이 정도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이 정도로 봤을 때 트레저보다 많이 파는 가수가 이제 몇 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스케줄 건데,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적으로 음원도 이렇게 올라가죠. 왜냐면 뭐 팬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팬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국내 음원에서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트레저는 오히려 국내에서 굉장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위로 상향으로 올라간다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야? 완성형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팀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남자 아이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트레저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저희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 이제 여기에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한테 무슨 사인 CD를 보내주셔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 트레저 이제 가능성이 좀 있네. 그 진짜 포텐이 좀 터질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트레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팬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또 서포트 해주셔서 더 좋고 더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이 많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성적표를 봤으니까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대비 성적표도 저희가 보면서 이제 트레저가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계신 분은 누군지 알겠죠? 예, 그분인데, 자, 이렇게 보면 그만큼 어때요? 글로벌 스트리밍 음원 차트에서 봤을 때 남자 아이돌이 하는 분포가 이런 완성형 아이돌 몇 명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에 찍혔습니까, 트레저는? 자, 여기에요. 자, 잘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앨범 판매량만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주간 앨범 판매량이었고, 이제 물론 이 리부트라는 앨범이 아직 6주가 되진 않았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됐는데, 후속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그려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수준만 유지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트레저가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내년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트리밍도 이렇게 이입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국내 유니크 리스너를 늘리는 것보다 글로벌 스트리밍 로그 수를 늘리는 게 훨씬 남자 아이돌한테는 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프, 의미 있는 포지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트레저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남자 아이돌의 성공 여부, 성공에 대한 어떤 빌드업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먼저 이제 팬덤형 아이돌이 되고,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급등하고, 그 급등하는 팬덤들로 인해서 일반형, 대중형 아이돌로 가면서 이제 완성형 아이돌이 되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빌드업에서 지금 트레저가 첫 발을 내섰다. 여기 보면 뭐 앨범도 퍼스트 스텝, 세컨 스텝 이랬듯이 뭔가 퍼스트 스텝에서는 뭔가 피지컬 앨범 쪽으로 갔고, 근데 점차적으로 음원까지 이제 잘 정리를 하면 완성형 아이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음원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강자 기획사 아니겠습니까? 아이돌 이제 음악 뭐 빅뱅, 뭐 2NE1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까지 정말 노래 하나만은 정말 최고의 노래를 뽑아내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돌이고, 사실 지난 전작들 노래를 보면 아니, 이 노래가 왜 순위가 안 좋은 거지 도대체? 저는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대중성과 음악성을 다 겸비한 그런 앨범들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저희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고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면 내년에는 더 멋진 가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